한때 무척이나 가까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일찍 퇴직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었는데 늘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합격하면 밥값은 내가 계산할게.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좀 도와줘 라고 하더군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 번을 시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면 이 정도는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밥값이며 술값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대신 내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1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퇴직을 해서 말 그대로 소득이 연금 외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여전히 모임에서 한 푼도 내지 않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마음 쓰지 말자며 자격증을 따면 달라질 거라며 너그럽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못 참고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소득이 끊겨서 힘든데 이번에는 좀 내가 내주면 어떨까 하며 30년 넘는 친구에게 좋게 설득하듯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는 이해한다며 기꺼이 식사비를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제 전화나 카톡을 받지 않았고 모임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네요. 그 후 제법 시간이 지나고 우리 중 단 한 명만 그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소식을 들어보니 아직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식사비는 본인 몫이 아니라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형편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져 고시원에서 전전긍긍하며 지내고 있다고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항상 밥값 계산할 때 태도를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이 어려움을 아는데도 이유로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진실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한두 번쯤은 가까운 사이거나 안쓰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 이상부터는 3번 공짜로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정말 친한 친구라도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입이 줄어드는 연령대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밥값 계산할 때 특정한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들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밥값 계산할 때 항상 하는 말 3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유형이 있다면 정신건강을 위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조금의 거리를 두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유형은 갑자기 요즘 더 잘 나간다며 계산을 떠넘기는 사람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너 잘 나간다며 그럼 오늘은 내가 쏘는 거지? 겉으로는 농담처럼 던지지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뼈있는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은 보통 본인이 계산할 차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지갑은 닫아두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려고 하면 처음엔 웃으며 넘길 수 있겠지만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불편해지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열심히 모은 노후 자금을 아껴 써야 하는데 한마디 말로 인해 지갑을 열게 되니까요. 제가 아는 65세의 한 분은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그에게 요즘도 돈을 벌고 있다며 오늘은 내가 쏘라고 했죠. 웃으며 넘기는 김 선생님의 모습 뒤에는 강의빈의 손주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 어렵게 번 돈이 있었다고 해요. 아직도 일하니 부럽다. 그럼 오늘은 내가 내야지 같은 말들이 실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상대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기준도 매우 주관적인데 단순히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면 상대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한 번의 식사비를 아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좀 더 내야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일단 한번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 상대가 계산하는 것이 점점 당연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체면과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괜찮아, 내가 살게 라는 말이 마치 습관처럼 나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단순히 본인의 돈을 아끼고 무료 식사를 즐기려는 것이죠. 두 번째,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너는 나에게 밥을 살 의무가 있어 라고 암묵적으로 표현하며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너무 가까우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상대방의 상황을 더 배려하지 않을까요? 이런 행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한 번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어떻게든 얻어내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정말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했다면 차라리 약속 자리에 덜 나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 텐데 그런 미안함조차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너 잘 나가니까 내가 해 라는 말을 꺼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속으로 여러분을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단지 계산해주는 지갑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만약 관계를 단번에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아하게 거절해보세요. 첫째, 유머를 사용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즘 잘 나가니까 한턱 써야지 라고 말한다면 고마워. 나 이제 잘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축하 기념으로 내가 쏘는 게 어때? 진짜 내가 돈 많이 벌면 그때 크게 쏠게 라고 응대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너무 오래 묵인하지 말고 일찍 선을 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호구처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어진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이익을 나눕니다. 친구나 가족도 힘든 시기에는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기본선이 무너지면 결국 함께 갈 수 없게 됩니다. 내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유형은 계산할 때 카드를 깜빡하고 두고 왔다며 다음에 꼭 자기가 사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가 되면 갑자기 지갑을 뒤적이며 아이고, 오늘 카드를 집에 두고 왔네. 다음에 꼭 내가 살게 라고 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미처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수 있죠. 계산하기 싫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건망증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가 계산할 테니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싶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 제안하는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요청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아이쿠, 형님 또 잊어버리셨나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냈잖아요. 이렇게 먼저 지난번 일에 대해 언급해보세요. 그러나 너무 따지는 듯한 느낌보다는 농담 섞인 말투로 가볍게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형님, 저번에도 형님이 깜빡하셔서 제가 냈었죠. 이번에도 그러면 좀 곤란해요. 다음번에는 형님께서 크게 한번 사셔야 할 텐데 자꾸 잊어버리시면 제가 형님 밥 먹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저번에도 내가 냈다는 사실을 웃으며 상기시키면 상대도 내가 정말 또 그냥 넘어갈 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이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제가 손주 돌릴 돈도 빠듯한데요.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세요. 자기 처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방식이 때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요즘 나도 손주 학원비며 병원비며 들어갈 때가 많아서 처럼 내가 더 이상 무작정 대신 내줄 형편이 아니라는 말을 확실히 하세요. 카드를 두고 오셨다니 어떡하죠? 오늘 저는 예산에 맞춰 왔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볼게요. 하지만 오늘 그냥 넘어가자는 반응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깜빡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회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계산할 때마다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니 다음부터는 번갈아 가면서 미리 회비를 걷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상대방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중장년층 모임에서도, 친모 모임에서도 이런 회비 모금 방법을 사용하면 카드 두고 왔다는 변명이 의미 없어집니다. 상대가 이 방법을 극도로 싫어한다면 아마도 속으로는 누군가 대신 내주기를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에 내가 낼 테니 반만 입금해줘 라고 해보세요. 겉으로는 제가 먼저 낼게요 라고 말하니 상대방도 거부감을 덜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만이라도 보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있어 계속 잊었다는 말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상대방이 정말 깜빡했다면 아이고 그럼 반이라도 송금할게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조차 무리한 핑계를 대며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참,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수법이긴 하지만 상대가 깜빡했다고 하면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인간적으로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정말 깜빡할 수도 있지만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매번 지갑을 안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핑계도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미안, 다음엔 내가 꼭 살게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면 결국 내 돈과 시간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피로까지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인트 적립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 유형입니다. 밥값은 내지 않으면서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들이죠. 요즘 어디서든 카페, 식당, 마트 등에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지만 가끔 보면 계산은 내가 했는데 옆에서 포인트는 내 번호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실 겁니다. 얼마 전에는 지방에 사는 환갑 넘은 어르신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오시기도 했고 당연히 밥은 제가 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살게요 라고 했는데 정말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럼 내 카드로 결제하고 내가 현금으로 줄래? 내 카드 포인트가 쌓이거든. 사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은 포인트 하나에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언제나 자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남이 어떻게 되든 자신이 좋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둘째, 남의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람과의 관계보다 당장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포인트 몇 점이 소중한 인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나를 그리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는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중요하다면 계산 후 마음껏 적립하시라고 말하고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산할 때 포인트를 적립하는 정도라면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만
작은 이익 앞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테이커라고 불리는데요. 반면에 기버는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매처는 주고받음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이커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라 도움을 요청할 때는 많지만 막상 스스로 도울 때는 잘 움직이지 않죠. 예를 들어 이거 좀 대신해줄래? 이 서류 좀 출력해줄래? 이런 식으로 작은 심부름을 자주 부탁하면서 정작 자신이 도와줘야 할 때는 묵묵부답인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결국 내 자존감이 상처받는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라 괜찮아 보여도 반복되다 보면 왜 항상 나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계속해서 끌려다니면 결국 정신도 마음도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면 이 사람이 혹시 나를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단순히 식사비를 자주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계의 질을 나타내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신뢰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이득적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쪽만 지속적으로 주고 다른 쪽이 항상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80세가 넘은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시지만 항상 작은 간식을 가져올 때마다 이것밖에 못 가져와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진심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값집니다. 금전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관계죠.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의 호의에만 기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정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행동은 여러분의 가치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건강한 경계는 꼭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정서적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현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고 때로는 주고받으며 균형 있는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